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한국 학교의 급식 수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학교에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케이트가 한국 학교의 급식을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케이트라고 합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도 4년째가 되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미국과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특히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서 살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행이 아닌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게 가끔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런 제가 왜 한국을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아들 로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의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청주 정도의 느낌인데, 인구수는 훨씬 작은 소도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대학의 근처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나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서 도시 자체가 조용하고 정적인 곳이에요. 제 아들 로건은 그 지역의 괜찮은 수준의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스쿨 평점이 78점대로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급식은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미국의 급식은 대부분 피자 회사나 햄버거 회사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쿠키나 탄산음료 자판기가 즐비한 것은 물론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메뉴는 냉동피자, 감자튀김, 치킨 너겟, 감자칩 같은 것들이죠. 채소는 없냐고요? 완두콩 몇 개와 당근 몇 조각이 나오는 경우가 전부이고, 더 황당한 건 미국에서는 케찹을 채소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케찹이 채소라고? 한국인들이 들으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에서 케찹은 채소로 구분되기 때문에 급식에 감자튀김과 케찹이 나온다면 하루 권장량인 채소가 다 채워지는 셈이죠. 미국의 급식은 대부분 가공식품이고 빈약하고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급식실에 가면 넓은 접시에 이런 음식 몇 가지가 성의 없이 올라가 있고, 그걸 가져다가 먹는 건데요. 점심시간도 보통 2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지 못하는 경우는 음식이 담긴 갈색 봉투를 집어나오면 끝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영양분이 없고 영양균형이 파괴된 음식을 먹인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 이런 음식을 먹고 커왔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었죠. 미국인인 저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급식에 대한 항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 교사들과 학부모들 역시 미국 급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바꾸고자 노력했고, 전 영부인인 미셀 오바마는 실제로 영양을 고려한 개선된 식단을 각 학교에 시행시켰지만, 오히려 오랜 기간 쓰레기 같은 음식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입맛을 바꾸기 어려웠어요. 샐러드와 각종 채소들은 손대지도 않은 채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맥도날드가 학교 급식 업체로 훨씬 더 많이 선정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제 아들 로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크푸드와 탄산음료, 각종 설탕 종류를 입에 달고 살았기에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죠. 비만은 물론이고 또래에 비해 키도 작았어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수업은 거의 항상 최하점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로건을 나무란 적은 없었어요. 로건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 로건은 엄청난 소화비만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먹는 음식에 큰 제재를 하지 않는 편인지라 저 역시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저는 매일 로건을 등하교를 시켰는데 갈 때마다 마주치는 로건의 다른 친구들은 볼 때마다 키가 자라 있는데 제 아들 로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였는데요. 로건의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했는데 로건의 건강 상태가 염려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고도 비만이다 보니 학교에서 평범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하고 체육 수업은 근래에 거의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음식을 몰래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건이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한지 왜 이제껏 몰랐을까요? 저는 병원을 수소문하여 바로 로건을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는 로건에게 여러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거의 하루를 꼬박 걸려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로건에게 별 문제가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로건의 주치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이는 이미 같은 또래에 비해 상당한 초고도의 소화비만이었고 이미 아이 스스로 체중을 감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생긴 당뇨인데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런 말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량이 너무 많으니 호르몬에 영향이 생겨서 아이가 잘 크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래에 비해 크질 않았던 거고요. 로건의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만 봐도 각종 성인병이 이미 로건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염증 수치를 보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눈앞의 현실에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의 무지함과 안일함으로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아 너무 괴롭더군요. 또 로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엄마이기에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우선 로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찾아서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먹으며 식단 조절을 해야만 했어요. 집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가공식품은 전부 가져다 버렸어요. 학교에 갈 땐 급식 대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고요. 로건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앞으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풀이 죽었지만 곧 제 말을 이해해주더군요. 저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며 매일 아이의 도시락을 쌌어요. 싱싱한 채소 샐러드와 생선, 탄산음료를 대신한 과채 주스와 호밀빵을 넣어줬어요. 절대 단 1g의 설탕도 용납할 수 없었죠. 로건은 실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잘 먹어주었고 이대로만 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로건의 도시락은 제가 싸줬던 그대로 되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그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주었고 언젠가는 제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 근처에서 제가 로건에게 만들어줬던 도시락 내용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로건을 데려다가 물어봤죠. 아이는 저에게 친구들 모두 피자를 먹는데 나만 이런 음식 먹고 싶지 않다며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를 설득시키려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아이를 얼싸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죠. 아이를 살리려고 가진 방법을 쓰는데 정작 로건은 너무 힘들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해서는 절대 저와 로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뭔가 다른 묘책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이로운 식사를 공급해줄 수 있을까? 매일 밤 공부를 했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한국 급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끼에 저렇게 다양한 음식이 풍족하게 제공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저렇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 사립학교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한국 학교는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학교에서요. 미국인들은 아마 이 사실을 접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역시 믿기지가 않았죠. 따뜻하고 다양한 음식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니 한국의 교육부는 정말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급식은 매 끼니마다 5에서 6달러를 내야 해요. 한국 돈으로 약 7,000원인데 이 가격으로 피자 한 조각과 감자튀김 몇 개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한국은 아이들이 공짜로 든든하게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한국이 미쳤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저는 더 알아볼 것도 없었어요. 당장 로건을 데리고 한국을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채용하는 곳이 있어 서류를 준비해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직원의 경력을 가진 제가 일해주기를 바랐고 저는 신속하게 로건과 저의 한국 이주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미국을 떠났어요. 때마침 남편도 회사에서 해외지사를 발령받게 되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일하게 될 초등학교에 로건을 입학시켰어요. 외국인 학교도 아니었고 평범한 공립학교라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같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낯선 한국일지라도 곁에서 로건을 케어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감 선생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혹시 학교 급식을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말이죠. 교감 선생님은 흔쾌히 응해주셨고 저를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자에게로 데려가셨어요. 한국 학교에는 의사가 있나? 생각할 때쯤 교감 선생님께서 그 흰 가운 입은 사람을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는 급식실에 따로 영양사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영양학적으로 좋은 음식을 계획하고 조리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은 엄청난 학비의 사립학교가 아니라 평범한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가 상주해 있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극한 평범한 일인 거죠. 영양사님은 저를 급식실로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며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청결한 급식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매달 메뉴를 짜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한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보고도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복되는 메뉴가 없다는 것이었죠. 패스트푸드만 주는 미국 급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김치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굉장히 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로건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영양사님께서 제게 식판을 쥐어주며 한국 급식을 실제로 먹어보자고 하시네요. 역시 대부분 모르는 음식들이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저는 젓가락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없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요. 이게 웬걸 하나도 짜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이 모두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수프를 마구 떠서 입에 넣었고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영양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게 무슨 수프인지 물어봤는데 미역국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미역을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수프를 끓여서 먹다니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김치가 빨갛지가 않고 하얀색인 거예요. 제가 매체에서 접하던 김치는 아주 새빨갛고 맵고 짜 보였는데 흰 김치라니요. 아이들이 매운 김치를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 백김치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놀라웠어요. 백김치는 샐러드보다 훨씬 아삭하고 시원하고 맛있더군요. 짜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는 식판 하나를 개눈 감추듯이 비워냈어요. 그리고 영양사님에게 한국 음식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음식이 하나도 짜지 않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영양사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은 나트륨 함량이 철저하고 까다롭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권장량 이상을 섭취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며 친절하게 답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이곳에 방문한 첫날부터 깊은 신뢰감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급식이라면 직접 도시락을 싸주는 것보다 로건에게 훨씬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건은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완전히 다른 이곳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음식을 너무 낯설어해서 하교하고 나면 저에게 항상 맥도날드 치킨 너겟을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였으니까요. 어른인 저에게도 낯선 음식인데 아이에게는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뿐이었어요. 로건은 매일 점심시간이 기대돼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급식에 푹 빠졌고 오히려 저보다 한식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새로운 한식을 접하게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조를 정도가 되었어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먹어본 적도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김치찌개도 곧잘 먹게 되었고요. 로건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김입니다. 등교하기 전에 밥과 김만 꺼내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가 되더라고요. 로건 학교 급식이 그렇게 좋아? 응, 엄마. 처음에는 너무 먹기 싫었는데 지금은 한국 급식이 맛도 좋고 영양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는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맨날 똑같은 감자튀김만 먹었는데 한국 급식은 매일 새로운 음식을 줘요. 아이의 대답에 어찌나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하던지요. 하지만 이건 로건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는 저에게도 한국 급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급식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영양성분이 완벽한 제대로 된 식사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고작 2~3달러 정도에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3,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미국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급식은 사립학교에서만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어떤 학교를 불문하고 이런 급식이 나오는 거죠. 한국 음식이 짜다는 말이 많지만 제가 처음 급식을 먹었을 때 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간이 심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모든 음식에 과다하게 소금을 사용하거든요. 미국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가 한국 음식을 먹으니 오히려 아주 건강한 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한국 음식이 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인인 저에게는 미국 음식이 훨씬 짠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게 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전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는 저 역시도 채소를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싱싱한 식재료를 맛있는 조리법으로 만들어내니 먹지 않던 채소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파전, 해물전, 김치전, 애호박전 등등 전이란 저는 다 좋아하고요. 비빔밥이나 나물 반찬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한국의 급식을 경험한 이후로 미국 급식을 떠올리면 정말 끔찍할 정도예요. 한국처럼 조리된 따뜻한 음식은 하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 포장된 음식, 가공식품들에다가 양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아들 로건이 아니었다면 한식의 위대함을 절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저 역시 여전히 미국에서 식빵 한 조각과 베이컨 몇 점, 커피로 한 끼 식사를 때우고 있었겠죠. 저와 로건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남편에게 서로 오늘은 뭘 먹었는지 자랑을 하고 웃음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이 1년 남짓 지났을 쯤이었을까요? 로건의 외형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거의 정상 체중에 가까워졌고 키도 15cm 가까이 자라서 예전 고도비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건의 건강검진 차원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받은 여러 가지 검사에서 로건을 힘들게 하던 모든 건강 문제들이 사라지고 정상이라는 결과를 들었어요. 우려하던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 수치 그리고 호르몬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한국의 음식을 맛있게 즐기기만 했을 뿐인데 걱정하던 로건의 건강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네요. 로건은 신체도 정신도 매우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미국에 있을 시절에는 너무 뚱뚱했기에 바깥 활동을 거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이가 생기를 되찾으니 저희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한식의 위대함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 사연을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에 보냅니다. 이제 한국 생활 4년차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지내며 저희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고 싶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한국에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진귀한 약재보다도 삼시세끼 잘 먹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인 영어교사 케이트와 그녀의 아들 로건이 그 사실을 몸소 느낀 사연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급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에 더욱 힘을 실어주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